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하려다가 민주주의가 완전 박탈되고 있다. 자,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위장탈당, 이런 것으로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뭐 사보임 이런 것도 계속 하면서 법사위를 강화해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든지 뺏기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일면 톱 기사가 민주완박 민주당입니다. 민주완박. 민주주의가 완전 박탈당하고 있다. 자,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검찰 수사권 박탈. 지금 민주당 강경파를 제외하고 전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72석 의석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도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 양향자 무소속 의원인데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죠. 사보임을 해서 법사위 들어가서 꼼수로 들어가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해서 안건 조정 수위를 만들려고 했다가 양향자가 나는 이거 검수완박 여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민영배가 탈당을 하는 그런 쇼를 벌였죠. 자, 그런데 그 양향자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20명 정도가 감옥 간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럼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이 초선 의원들 한 10명이 있는 모임인데 처럼해. 양향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처럼해.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본인이 아무리 여러 가지를 설득을 하고 검수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처럼해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20명이 감옥 간다 이런 말을 들었다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처럼해 이쪽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처럼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처럼 무엇처럼 되자 이런 이야기인데. 본받을 분들에게는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정파적 이해를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온갖 악행을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처럼해가 문재인처럼 이재명처럼 되겠다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부터 이 처럼해를 파헤쳤습니다. 처럼해 10여 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처럼해 소속 민주당 초선 의원들 처럼해 10여 명이 검수완박을 쥐고 흔드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몰아붙이고 또 강성, 아주 일부지만은 강성 지지층들이 SNS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데 거대 정당이 이들에게 이끌려다닌다. 지금 이 검수완박 이것이 약간 속도 조정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이것을 원로들이 민주당 쪽의 원로들이 좀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 모임 처럼해가 강행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얼마나 신중론의 목소리가 먹혀들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데 자, 꼼수 탈당 자청한 민형배
금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서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 최강욱 이 모두 철험회 소속입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 철험회 소속 이 초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 때 최강욱을 밀다가 최강욱도 이 철험회 소속입니다. 결선 투표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밀었고 그래서 철험회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홍근이 이 금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철험회의 압력에 의해서. 또 박홍근은 친명계이기도 하죠. 친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도 해야 될 겸 철험회가 막 압박을 하니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철험회가 위세가 상당하죠. 조선일보 사면 해설기사에서는 자, 이 철험회 명단을 보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인 최강욱, 황운하, 그리고 친이재명계 김용민, 김남국이 선봉에 서고 있다. 이 철험회를 분석한 기사고, 이 철험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하나씩 해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험회.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김용민, 김남국, 김성원, 황운하, 이탄희, 최강욱이 회원이었다가 뭐 민형배, 이수진, 장경태 이렇게 합류를 해서 숫자가 10명을 넘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최강욱, 민형배,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이 5명이 법사위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수완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그 중에서 일부는 범죄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수완박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도 있지만은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그때 울산경찰청장이었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당시시장을 하명수사로 깎아내렸던 그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최강욱은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아들을 본인이 근무하던 로펌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것은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죠. 그리고 김남국도 대선 때 발언한 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 조선일보에 한 이야기 중에 철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파 모 의원은 금수완박 안 하면은 다 죽는다고 했다. 자, 금수완박 안 하면 다 죽는다고 했다. 본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검찰 수사권 안 뺐으면은 나도 죽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자, 최강욱 같은 경우는 금수완박 관련 발언, 철험의 구성원의 금수완박 관련 발언을 조선일보가 소개를 했는데, 최강욱 같은 사람은 내 인생을 걸고 조국 가족을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황운하는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철험회가 이 민주당을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같은 신문 보시면은 입법 폭주의 공천 갈등까지 구태 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 자, 진보 성향 언론인 한겨레도 이렇게 민주당의 오만을 지적하는
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주춤한데, 금수만박이 원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이 그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내가 대안을 내겠다, 중재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 모르죠. 민주당은 4월 안에 무조건 이것을 법안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공표를 한다는 그런 로드맵을 당론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철험회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할까? 당연히 정파적 이익이고, 특히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다 만천하에 드러났죠.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에게 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 박탈 안 하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 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철험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오늘 서울신문 칼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야지 왜 권력자를 지키나, 이 칼럼인데 최광숙 대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최강욱이 조국가 쪽을 지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 국회의원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권력자를 지키느냐. 최강욱뿐이 아니고 지금 철험회처럼 이렇게 이재명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 나선 사람들 다 국회의원입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죠. 자, 국회의원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권력자를 지키려고 앞다퉈 나서고 있는 그 상황을 꼬집은 칼럼이죠. 자, 최강욱, 내 인생을 걸고 조국 가족을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 눈물을 보였죠. 로펌 근무할 때 그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혐의로 그것을 포함해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것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지키겠다는 대상이 국민이어야 되는데 권력자, 본인들의 정치적 보스를 지키겠다는, 자,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 명분을 내건 검수완박,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대선 후보를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칼럼에서 적었습니다. 171석의 거대 정당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그 대상은 권력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처럼 힘없고 백없는 민초들인데, 자,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권력자 지키기에 열중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정권을 내줬다. 그런데 또다시 지키려는 게 비리 의혹을 받는 권력 주변의 인물이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철험회가 이렇게 지키려는 사람 중 한 사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대선 패배 후에 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마크에서 여전히 민주당을 움직이는, 지침을 내리는 그런 지령을 내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자, 그런 것이 또 확인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육면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대선 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이 두 사람을 컷오프하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을 포함을 해서 후보 경선을 하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었다. 이재명 새벽 메시지를 내자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를 철회했다. 자, 이재명의 배후 정치 결과물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비대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누가 대선 패배에서 자유롭나? 자, 송영길 대선 패배 그 책임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그 여론이 당내에 있죠. 그러니 대선 패배에서 누가 그 자유롭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송영길, 박주민도 경선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라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대위가 이틀 만에 뒤집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재명이 비대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송영길 경선 참여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비대위원들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송영길, 박주민도 참여시키라 경선에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반 이재명계는 반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내각은 뭐 다 명단을 발표를 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지금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청와대를 떠나니 대통령실, 비서실의 인선 작업이 지금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경제수석에는 뭐 최상목, 홍보수석에는 이강덕,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옵니다. 하마평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복두규, 복씨입니다. 복두규, 윤재순, 강의구. 생소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사단, 한동훈처럼 그런 검사들이 아니고 검찰 그 수사관으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비서실의 중요한 자리를 갈 것이다. 중요한 자리로 갈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어떤 가신 그룹이 되는 거죠. 가신. 정치인들에게는 가신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DJ의 동교동, YS의 상도동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문고리 뭐 3인방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데, 자, 다 거의 다 뭐 정치인들이 그 가신 그룹을 형성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그 중에서도 수사관이나 행정 업무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일종의 가신 그룹으로 그 등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 가신 그룹들이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어떤 인사 문제를 논의하거나 아니면은 총무, 청와대, 뭐 대통령 비서실의 뭐 총무비서관 이런 역할은 재정을 관리를 하고 또 비서실 안에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쪽은 주로 믿고 쓰는 가신들을 발탁을 했는데 지금 복두교, 윤재순, 강의구 이런 검찰의 비검사 출신들이 그런 요직에 총무 쪽이나 인사 쪽에 포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보도를 보시면 인사수석을 대체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수석 비서관을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인사비서관 격을 하나 낮춰서 인사수석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을 뭐 장악하는 것처럼 인사를 막 장악하는 것처럼 되니 격을 낮춰서 인사비서관급으로 하는데 대검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가 인사비서관으로 거론이 된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복두규. 자, 인사수석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나왔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인사비서관 제도, 인사기획관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중반에 다시 인사수석제가 부활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그 인사수석제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인사비서관을 두기로 했는데, 자, 대검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주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기용해 온 인사, 총무 관련 직책에 윤석열 당선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지금 금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기획비서관 복두교 전 대검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 일반직 직원의 인사 그리고 집행 예산 등을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죠. 그리고 또 윤재순 지금 부천지청 사무국장인데 총무비서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도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다 앉아 있었죠.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은 현재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고 작년 3월 4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의를 밝히기 위해서 대검을 찾았을 때 당시 윤석열 당선인 차량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인물입니다.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에 파견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또 부속실 팀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부속실은 그전에는 1부속실, 2부속실이 있었는데 비서실에 1부속실은 대통령 본인, 2부속실은 배우자를 이렇게 전담을 했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대표가 그 2부속실은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를 보좌하는 기능이 부속실 안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데 그 부속실에 일종의 가신이라고 제가 명명한 거지만은 이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이 팀장급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물론 내각이나 이런 다른 요직에는 전문가들을 다 포진을 시켰지만 본인이 믿고 설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믿고 설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일종의 그 가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과거 검찰에서 일할 때 상당히 신뢰를 확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진원 인물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좀 떠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진원 인물도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후보와 기세 좋게 맞서 싸웠던 내부 사람이 있었죠. 이준석. 여러 가지 목리도 부리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면 요즘에 풀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왔을 때 그전 같으면은 자기 목소리를 막 내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서 또는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서로 막 대립각을 해왔는데 후보 때는 지금은 대선이 끝난 후에는 상당히 풀이 죽어 있어 두 사람과도 대치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인데 본인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준석의 2013년 성접대 의혹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투자 유치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엄청난 문제인데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제소를 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회의를 열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막 제기가 됐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회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거죠. 당 윤리위원회. 그리고 아직 그 징계 수준 같은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국민의힘 윤리 징계 수위는 뭐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단계입니다. 만약에 경고를 받으면 또 그냥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당원권 정지되면 당대표가 안 되죠. 당원권이 정지돼 버리니까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탈당 권고 그리고 제명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대표 임기지만 그 전에 이준석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마 국무총리로 가지 않은 안철수 대통령직 임수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죠.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사진입니다. 사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10 며칠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죠. 좀 양산으로 그 사저를 새로 지어서 이사 가는데 뭐 양산 사저를 놓고도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일면 사진이 하나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가죠.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그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숙 씨, 부인 김정숙 씨가 평산마을 새 사저를 오가면서 이삿짐을 직접 챙기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단독 보도를 부산일보가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부쩍 퇴임 이후에도 SNS를 통한 어떤 정치 개입, 일종의 정치 개입이죠. 본인은 정치에 관한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셀프 보호를 위해서도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SNS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